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M제약이 홍역 확산 우려의 상한가 급등을 했는데요. 홍역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SBS 뉴스 보도를 보면 경기도 안산에서 3세 유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겨울철 홍역 확진자가 31명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역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좀 받게 됐고요. 홍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국내에서는 이제 퇴치 선언을 했습니다만 해외 감염자가 유입되면서 환자는 이제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환자 수가 집단 발생을 하는 건수가 2건이 생기면서 좀 주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mRNA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예방 백신을 권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홍역 관련 우려가 확산되면 이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역 백신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은 SK케미칼 외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홍역 백신 관련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뭐냐면, 자, KM제약 같은 경우는 유아용 그 오랄 케어를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사하게 오랄 케어 그러는데 치약하고 칫솔이에요. 치약 칫솔을 만드는 회사인데 치약 칫솔 만드는 회사가 KM제약뿐이 없습니까?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애경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시장의 세력들은 재료를 내면서 어쨌든 간에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 연관성도 없고 간접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높지도 않은 이런 회사들이 급등했다는 것은 단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실험동물 쪽에 비중이 있고 시약, 과산화수소 멸균, 세척 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제품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우정바이오도 나름대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지금 조금씩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백신하고 관련해 가지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시장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뿌려대는 겁니다. 찌라시 날리듯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급등했던 KM제약이라든지 우정바이오는 철저하게 장중 단타로만 끝내야 됩니다. 여차에서 물리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백신 시장 점유율 1위인데 특히 이제 홍역을 이 포트폴리오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홍역 백신 관련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급이 시총이 작지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려면 이 홍역의 확산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고 집단 발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부모들이 또 고통받을 테니까. 그러나 우린 또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면 또 놓치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 환경상 홍역 환자들이 지금보다 수배 이상으로 급속도로 확산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KM제약이 상한가 같다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하죠. 자, 스펙 합병할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초급등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하니까 다 되돌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하면 급락이 나오면서 다 되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블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기술적으로는 바닥에서 나온 대량 거래가 의미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이 앞전에 다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는 그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세력들이 장악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걸맞는 재료가 있어야지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가용 치약 가지고 무슨 재료를 내는 것은
좀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그 홍역의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재료를 계속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수소차 관련주 같은 그런 대박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장중 대응으로 끝나야 된다. 자, 오늘 차트 흐름을 보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깊게 나왔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얘가 다시 이제 조정에 나와서 움직일 때 역시 이 자리죠. 첫 번째로 눌림목이 깊게 나왔던 이 3,800원 근처 라인을 깨지 않고 움직여야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여기 깨면 바로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깊은 눌림목이 나오고 저점을 높여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얘는 좀 더 달라요. 움직임 자체가 후발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이 저점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 종목은 저점이 제일 높아지면서 마지막 3단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600원짜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6,600원짜리가 깨지면 우정바이오는 매물 쏟아지면서 다 순식간에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바이오도 이제 일봉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봉 보면 바닥에서 거래량은 대량 거래를 수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요. 그러나 재료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 다 물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중 트레이딩으로만 끝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른 오늘도 대북주들이 막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소차도 급락이 나온 종목은 급락 나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재료를 내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재료, 생생한 재료,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오늘 나왔던 이 홍역 관련주의 트레이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빠른 매매를 하지 못하면 트레이딩으로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면 빨리 홍역이 소멸되는 게 좋겠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홍역 관련주들을 짧게 좀 살펴봤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총이 있어서요. 자, 바닥에서 거래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추세를 보시다시피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SK케미칼 보시다시피 계속 이 우하향하는 데서 요번에 요 고점에서 또 맞고 떨어지면 이 바닥을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갈 길이 구말리에요. SK케미칼. 홍역 가지고 저걸 돌리기는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홍역 관련주들은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캐란마에도 격이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